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칼 8582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김연희의 진술이라는 제목인데요. 자, 저희가 몇 차례 칼 8582 관련한 이 특집을 계속 다뤄오고 있습니다. 축구방송 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냐? 여러분들 뭐 최근에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소식들을 다 듣고 계실 겁니다. 자, 이런 국가 권력, 국가 기관, 정보 기관이 이런 행태들을 벌이고 있는 출발점이 무엇일까? 자, 우리가 역사에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정원의 전신인지 안기부죠. 안기부가 이 칼 8582 사건처럼 사건의 조작, 은폐, 왜곡에 앞장서 있고 그 사건의 진실이 아직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고 역사적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가 오늘의 국정원 사건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렇게 저희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칼 사건의 이제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 이것이 비단 과거의 역사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 그리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이것을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오늘의 한국의 정치 권력의 행포를 청산하는 현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건의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김현희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없는가, 오락가락 해왔는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가지고 또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칼 8582 시민대책위원회 신성국 신부님 모시고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주 뵙겠습니다. 네, 이번에 국정원에서 작년 12월 18대 대선과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 그 대선 관련 개입 사건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우리 국민들의 그 선거를 그렇게 국정원이 개입하고 또 정보기관이 그런 여당에 유리한 그 입장에서 행동했다는 것은 국기를 문란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근데 이 2012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25년 전에도 그와 같은 그런 그 국기문란에 해당되는 중대한 범죄를 안기부가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칼 8582 1987년 11월 29일 칼 8582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에 그 안기부는 무지개 공작이라는 그 기획 작품을 만들어서 이 칼 8582 사건을 당시 13대 대선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 국정원 안기부 이런 국가기관의 이런 그 선거 개입 사건이 아직도 지금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고 또 문란하게 하는 것은 이 칼 8582 사건의 이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계속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간이 25년이 지났지만 그러나 이 칼 8582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저희들의 노력은 멈출 수 없다. 왜? 이것이 매듭짓지 않고서는 앞으로 이런 사건 얼마든지 또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매듭짓기 위해서 이 칼 8582 사건 진상규명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김연희가 그 얼마나 많이 말을 바꾸고 또 자기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가 그런 구체적인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꽃다발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저 정도 연배이시면 TV 화면에서 그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화동이 남측 대표한테 이제 꽃다발을 전해주는 사진, 이 사진이 아마 기억에 남으실 텐데 이게 대표적인 논란 중에 하나입니다. 화동 김현희가 꽃다발을
누구한테 줬다 이제 이런 건데요. 당시 이제 안기부 수사 발표 내용과 추후 이제 번복된 주장들이 이제 복잡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 당시 그 안기부가 김연희는 북한 여자다라는 그 물증으로 이제 몇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 핵심 물증 하나가 김연희가 그 중학교 1학년 때 그 1972년 11월 2일에 남북 조절위원회 그 평양 회담에서 남측 대표에게 꽃다발을 주었다. 화동이다. 이렇게 이제 안기부 발표하면서 화동 사진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번복됐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은 그 김연희 자필 진술서입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 평양회담에 참석하는 남조선 대표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하였으며 이렇게 김연희 자필 진술서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김연희 진술을 바탕으로 안기부는 수사 발표를 할 때 그 사진도 증거물로 제시했습니다. 네. 저 사진은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예. 이제 저기에 안기부가 제시한 이 사진에 그 이제 아래 부분에 그 안기부 측에서 이렇게 간단한 이 사진 관련된 기록을 남겼는데 설명을 해놨네요. 네. 거기에 이제 1972년 11월 2일 남북 조절이 2차 회담 평양에 도착한 그 아측 대표, 그러니까 남측 대표죠. 아측 대표 장기영에게 화환을 증정하는 피의자라고 돼 있죠. 저 꽃다발 받는 사람이 장기영 씨라는 거고 꽃다발 주는 사람이 김연희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안기부가 수사를 발표하면서 증거 사진도 제시했죠. 우선은 이제 그렇게 장기영 대표에게 김연희 꽃다발을 줬다는 이런 안기부 발표문, 또 월간조선에서도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9년 5월호 조갑재 기자가 김연희는 말한다라는 그 연재를 했군요. 제목에서 연재를 했죠. 500일에 걸친 김연희 증언의 최초 공개. 거기서도 화동 김연희는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전달하였다. 안기부 발표, 김연희 진술문, 그다음에 월간조선 이렇게 모두가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주었다고 이제 거기까지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바뀝니다. 1994년 5월 5일자 뉴스메이커에서 이동복은 그 전에 그 안기부장 특보 그 사건 당시에 안기부 특보였다는 거죠. 이 이동복이가 남북 조절이 그 회담에서 본인이 김연희에게 꽃다발을 받았다. 장기영이 아니고 자기가 받았다. 이동복으로 바뀝니다. 이건 이동복 씨의 주장이죠, 지금 현재까지. 그렇죠. 이동복은 계속해서 94년 이후로 이제 본인이 그 당시 꽃다발을 받았다. 장기영이 아니다라고 계속 그렇게 여러 가지 그 저수를 통해서 기고를 통해서 발표하고 있죠. 안기부와 월간조선의 주장을 뒤집는 그렇죠. 그런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동복의 미로찾기 에서 같은 그런 또 자기 주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김연희가 이동복에게 쓴 편지 내용인데, 안녕하세요. 저는 칼 8582 폭파 사건의 장본인인 김연희입니다. 저는 대표님을 1972년 11월 남북 조절이 남측 사절단으로 평양에 오셨을 때
화동으로 참석하여 처음 배웠고 서울에 와서는 대표님께서 안기부 특보로 계실 때 두 번째 배웠습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이동복에게 자기가 화환을 줬다라고 김현희가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내용을 딱 보니까 편지 내용에서 직접 전달은 했다고 표현은 안 했고 예, 그때 이제 이동복을 받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조사 과정에서 아마 본 것 같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예. 월간조선 2009년 2월호 에서 이제 또 김현희를 인터뷰합니다. 조갑재 기자 김현희에게 묻습니다. 김현희 씨가 그때 꽃을 준 상대가 이동복 맞습니까? 김현희가 예, 이 선생님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전에도 기분들에게 꽃을 전달하러 자주 나갔습니다. 캄보디아 시아누크 왕이 왔을 때 등등. 그런데 남한 손님은 처음이라 교육을 단단히 받았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본인이 김현희가 이동복에게 주었다. 그것을 답변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월간조선이 이렇게 김현희, 월간조선 모두가 다 말을 바꿨습니다. 이동복으로. 이런 그 수사 발표문이 바뀔 경우는 그 안기부 국정원이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왜 이것이 바뀌었는지를. 그러나 그런 해명이 지금까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정원은 더 또 황당한 답변을 보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 화동 부분에 대해서 1988년 1월 15일 안기부 수사 보고에서 발표한 사진의 화동은 김현희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아까 장기영 씨한테 꽃다발을 주는 그 사진에서 네. 그 꽃을 전달한 사람이 김현희가 아니다. 아니었다라는 그렇죠. 주장이에요. 예, 그 국정원이. 자체가 사진이 증거가 아니라는 그렇죠. 얘기죠. 예. 그러니까 안기부가 제시했던 그 화동 사진의 네. 그 물증을 2004년도에 와서 국정원이 폐기시킵니다. 예. 그걸 뒤집습니다. 예, 바로 이 사진은 이제 2006년도 8월에 국가정보원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한 발전위원회 네. 예, 중간 발표입니다. 칼파락 발생 중간 발표.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국정원 그 과거사 진실에서도 이 사진들은 확인되지 않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증거 사진으로 제출된 데서 나오는 김현희가 자신이 아니고 네, 또 안기부가 확인하지 않고 예. 언론 홍보 과정에서 빚어진 착오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그 88년도 공식 수사 발표할 때는 이것이 마치 진실인 양, 그죠? 어떤 확증적인 증거물인 양 제시하더니 네. 지금 와서는 이것이 다 아니다, 음, 확인된 바 없다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그 허위로 또 부실하게 안기부가 수사해놓고 지금 이 칼 858기 진상규명에 있어서는 끝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요. 참 정말 우리 115명의 우리 가족회 그 피해자 가족들 또 우리 국민들 이렇게 우리를 속인 것이죠. 네. 네? 그 안기부와 국정원이요. 예, 그리고 역시 또 그 국정원 과거사 진실위에서도 최종 발표할 때 김현희가 왜 두 차례나 자신이 아닌 소녀를 자신이라고 진술했는지에 대해서는 김현희 진술 외에는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음. 네. 예. 그러니까 김현희의 진술을 또 확인 절차를 거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실위원회에서. 네. 그러니까 이 국정원 과거사 진실위가 2007년 10월 24일 날 최종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거는 최종 결과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김현희를 직접 면담하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김현희를 조사하지 않고 어떻게 최종 결과가 발표될 수 있는가? 아무것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그 일반적으로 과거사위처럼 의문사로 그냥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게 결론 난 것도 아니죠. 이게. 그렇죠. 예. 음. 그래서 그러니까 김현희의 진술에 의존해서 그 안기부 수사가 발표가 됐는데 네. 이거를 재조사하려면 또 다시 진술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절차 없이 네.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김현희 모든 조사의 그 출처, 음. 예? 그리고 모든 그 수사 기록의 원본은 김현희라고 하는데 예. 그 김현희 진술이 이렇게 다 무너졌고 김현희 진술이 다 거짓말로 드러났으면 결과적으로 안기부 수사 기록도 다 거짓으로 귀결되는 건데 이 2007년도 과거사 진실이가 김현희를 직접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그것을 수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설치된 그 위원회인데 네. 국정원 과거사 위원회인데 여기에서도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그만큼 이 칼 858기 사건은 그 국정원의 존립이 걸려 있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에요. 비중 있는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진실이 밝혀지면 국정원은 이제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이제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칼파르파키 사건의 진상 규명을 끝까지 이것을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하고 또 반대하는 입장이 있죠. 그래서 이 사건 저희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국정원이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렇죠. 거듭나게 되면 이번에 대선 그 장난질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건이 현재적 의미가 있다 그럼요. 이런 말씀드린 거고 예. 그 아까 초반에 이제 이 그 결정적 사진 증거라고 제출한 그 화동 사진이 그게 이제 공개되자마자 논란이 됐던 게 그 귀 모양 때문에 논란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김현희 귀는 칼 귀인데 예. 뭐 사진의 귀는 뭐 그렇지 않다. 둥그런 예, 복귀입니다. 복귀라.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논란이 계속 되니까 이거를 갑자기 이동복이라는 구원 투수가 나와가지고 그렇죠. 논점을 확 바꿔버리는 그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핵심 증거물들이 이제 더 이상 증거 능력을 상실해 버린 그런 이제 이 화동 사진입니다. 예. 그 다음에 꽃다발 증정 날짜도 이제 오락가락했다는 네. 건데요. 예. 네, 그건 어떤 건가요? 예, 그 안기부 수사 발표문 그리고 그 일본 기자 하기와라료 그리고 요미우리 신문 네, 에서는 이제 꽃다발을 전달한 날짜가 1972년 11월 2일로 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서 다 바뀝니다. 2004년도에 국정원이 답변서가 왔는데 그 답변서에는 1972년 11월 4일 날 그 김현희가 남측 대표에게 꽃다발을 주었다. 네, 이동복도 2008년 11월 25일 날 또 자기 칼럼에서 11월 4일 날 받았다. 네. 11월 2일은 우리 남측 대표가 평양회담에 도착한 날이고 11월 4일은 회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날입니다. 네. 이렇게 꽃다발을 전달을 한 날짜도 오락가락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김현희는 그랬어요. 김현희는 긴수서에서 날짜를 지정하지는 않았거든요. 11월 정도에 11월 달에 꽃을 전달했다고 얘기했는데 네. 지금 안기비 공식 발표에서는 12월 2일로 딱 그 지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후에 이제 번복이 됐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안기부가 지금은 이제 국정원 이름만 바뀌었지 않습니까? 응? 같은 그 안기부입니다. 응? 같은 국정원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수사한 주체인데 자기들 스스로가 이렇게 서로 날짜가 다 바뀌고 서로 다른 말을 하고 또 이동복 씨는 안기부 특별보좌관입니다. 안기부장. 네. 그 이게 안기부 출신입니다. 음. 예? 같은 안기부 집안끼리 서로 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안기부가
콩가루 집안이든가 아니면 안기부 내에서 어떤 역할 분담 이런 네.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이제 김현희 진술문이나 안기부 수사 발표문이 이게 26년 내내 계속 바뀝니다. 이 어떤 일관성이 없이 그냥 그 시도 때도 없이 그게 바뀐다는 거. 이것은 이미 진실성을 잃었다는 것이고 예. 신뢰를 이미 다 상실하는 것입니다. 음. 예, 이걸 어떻게 이걸 믿으라고 예. 국민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가? 예, 그럼 그 다음에 김현희의 출생지 논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경찰 조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경찰 조사 그 받아보면 조사받기 전에 기본적으로 하는 게 인적사항 조사죠. 그렇죠. 이름이 뭐고 주민번호가 뭐고 고향이 어디고 뭐 신원을 가족 정확히 파악해야죠. 그래야 그 조사에 그 이제 신뢰성이 있는 거고 예, 내가 누구를 조사하고 있다. 이게 기본 기초적인 자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사의 근간이 되는 거고 그래야 재판도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누구 몇 월 며칠 생 예. 고향 어디 가족관계 누구 이 사람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 이게 기본 순서 아닙니까? 근데 그런 기본적인 인적 사항도 제대로 조사하고 정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조사가 이어졌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출생지 관련한 논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예. 참 그 김현희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예. 우선은 김현희 스스로가 몰라요?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비극입니다. 예. 그리고 또 설사 자기가 어떻게 기록을 했어도 바뀝니다 계속. 음. 참 이런 여자가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녔고 그 엘리트로서 조선 노동당에서 선발됐고 또 아주 그 정예 공작원으로 칼 858기 이 엄청난 이 항공기 테러 사건에 투입이 됐고 자기 출생지도 모르는 또 자기 주소도 집 주소도 모르는 이러한 무식한 여자가 정예 공작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이 참 놀라울 정도입니다. 네. 김현희 출생지를 보면은 김현희가 1987년 12월 23일에 이제 자기가 직접 자필로 자필 진술서에서 진술서에서 주소를 씁니다. 네. 평양 대동강구역 동신동. 그리고 안기부 수사 발표 88년 1월 15일자에 보면은 다릅니다. 네. 평양 동대원구역 동신동입니다. 네. 평양의 동신동이 하나인데 김현희는 대동강구역, 네. 안기부는 동대원구역. 음. 이게 다릅니다 서로가. 누가 맞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구글에 예. 찾아봤습니다. 구글 네. 지도를 통해서 찾아봤는데 네. 동신동은 예. 동대원구역 예. 안기부 수사 발표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현희는 25년간 네. 이북에서 살았다는 그 여자는 자기 주소를 모르고 안기부가 그것을 틀린 것을 수정해 주죠. 네. 참 우리 친절한 안기부입니다. 김현희 그 1심 재판 기록에 기재된 출생지 얘는 이제 평양 동대원구역 동신도로 나왔죠. 네. 예. 그러니까 주소까지 찾아주는 우리 국정원 예. 재판부. 예, 예. 다 이렇게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김현희는 자기 주소를 모르는데 네. 우리 국정원은 안기부는 그 사람의 주소까지 다 이렇게 친절히 다 수정해주고 있습니다. 최첨단 정보 기관입니다. 네. 김현희의 하느님이라고 그 조갑제하고 정우승이가 이 책을 썼죠. 네. 네. 여기서도 동대원 구역 동신동으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 그 출생지가 아주 참 재밌는 것은 김현희는 일관되게 대동강구역 동신동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 안기부가 수정을 해줘도 예. 초지일관. 이 책이 지금 김현희가 쓴 고백록 네.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 이게 1991년 6월 1일에
출간된 책입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안기부가 몇 차례 수정을 해줬어요. 네. 동대원 구역 동신동이다. 네. 근데 김현희는 처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그 진술서에도 대동강구역 동신동. 굳이 대동강구에 예, 아주 끝까지 고집합니다. 그리고 91년도 말하자면 이제 노태우한테 대통령 특별 사면을 받고 쓴 이 책. 네. 자기 고백록에도 또 대동강구역. 계속 틀린 주소를 계속 이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김현희는 북한을 모르는 자기가 진짜 이 대동강국에 동시에 태어났으면 동대문구에 태어났으면 대동강국에 쓸 수가 없는데 계속해서 고집하는 거 보니까 김현희는 북한을 모르고 과연 이 사람이 평양에서 태어났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또 이 김현희 고백록에 보면은 출생지가 다른 데로 나옵니다. 그 같은 책인데 같은 책에 출생지가 지금 다르게 페이지가 또 다른 데서 네. 자기는 개성 부간동 애갓집에서 태어났다. 네. 이렇게 나왔어요. 출생지가. 네. 그동안 평양이라고 했다가 또 개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아니까 이제 그 뱃속에서 딱 나올 때는 외갓집에서 이제 태어났지만 출생을 했는데 네. 주소지는 뭐 평양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네. 그것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겠죠. 네. 자, 이제 우리가 다른 이제 객관적인 또 어떤 증거 자료가 이게 위키피디아 영문판입니다. 네, 네. 위키피디아 영문판을 찾아봤더니 김현희 1962년 1월 27일 생일은 똑같네요. 네. 네, 생일은 같습니다. 김현희에 대해서 이 사전에서는 개성. 김현희 was born in 개성, North Korea. 예. 네. 여기서 개성으로 출생지 대해서 나오죠. 이 위키피디아의 어떤 출처는 분명히 자기들 나름대로 김현희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여기 기록했을 겁니다. 사전이기 때문에 네, 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근데 왜 위키피디아는 평양이 아닌 개성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을까? 이거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 가족 관계에서도 또 의문이 또 생긴다고 하는데요. 네. 네, 어떤 것인가요? 안기부 발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가족상에 대해서 그 김현희는 이남 이녀 중 장녀다. 네. 그 김현희 언니가 없죠. 그죠. 장녀. 장녀니까 언니- 여동생 뺀이 없습니다. 네. 이게 계속 그 다른 자료에도 나옵니다. 이제 이남 이녀는 장녀로 나오죠. 이거 안기부 수사 발표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현희가 스스로 이제 이남 이녀 중 장녀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2012년 1월 29일 그 데일리 NK에 나온 그 기사 내용을 보면은 그 탈북자 최원성 이 가명입니다. 네. 이 사람이 1월 28일 데일리 NK 그 기자와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현희 친언니도 사망했고 남동생만 공장에 다니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김현희에 대한 진술을 해줬어요. 네. 친언니면 친언님은 장녀가 아니죠. 김현희는 차녀죠. 네. 김현희가 장녀가 아니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것이 진실인지. 둘 다 진실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둘 다 서로 얘기가 다른 상황이죠. 네. 자, 가족 관계까지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인 인적 사항 자체가 부정확하고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조사가 끝났고 그렇죠. 발표가 되고 재판까지 이어졌던. 그래서 네. 도대체 누구를 조사한 것이냐? 네. 이 공권력은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영화 출연 얘기가 있어요. 네. 김현희가 이제 북에 있을 때 영화에 출연했다 이런 그 주장들을 계속 해왔단 말이죠, 김현희가. 근데 요 주장을 이제 번복하는 자료가 또 확보가 되셨다고요. 네. 기부 발표 또 김현희 진술문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현희는 인민학교 2학년 때인 1970년 여름과 중학교 1학년 때인 1972년 11월경 사회주의 조국을 찾은 영수와 영옥이라는 영화, 딸의 심정이라는 영화, 이 두 편의 영화에 아역배우로 출연했다고 진술했다. 네. 이 진술이 과연 맞는가 저희들이 확인해 봤습니다. 김현희가 1970년에 아역배우로 출연했던 영화 사회주의 조국을 찾은 영수와 영옥이, 이것을 김현희는 1970년에 출연했다고 나왔는데 네. 요것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1969년도에 제작되고 사용됐습니다. 여기 이제 이 옆에 요 지금 사진은 이게 이제 그 조선 예술이라는 그런 잡지입니다. 월간 잡지. 네. 북에서 나오는 조선 예술이라는 월간 잡지에 이 여기 사회주의 조국을 찾은 영수와 영옥이가 1969년 네, 제작됐다. 69년. 예, 69년이라고 나와 있네요. 나왔죠. 그러니까 이 김현희 진술은 70년인데 이건 이미 1년 전에 제작 상영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예? 김현희 진술과 전혀 다르다는 1년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허용을 해줄 수도 있을까요? 1년 정도는 뭐 체크할 수도 있겠다. 뭐. 글쎄요. 예, 그래 뭐 하여튼 뭐 일단 이게 네. 저희들이 확인된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딸의 심정이라는 음. 영화에 본인이 이제 출연했다거든요. 네. 김현희는 본인 진술은 1972년 11월경에 네. 딸의 심정이라는 영화에 출연했다. 그런데 이것은 2년 전 1970년에 이미 제작 상영됐어요. 네. 2년 전에 이것을 그 북한 영화 그리고 거짓말이라고 유영호 씨가 쓴 이 책에 이것이 다 그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2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뭐 72년 11월 경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월까지 기억하고 있다면 네. 이거는 거의 확신하고 있다는 주장인데 그렇죠. 2년 전에 벌써 상영이 된 영화였군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당시 그 1980년대는 어떤 우리가 그 북한 관련 자료라든지 그러한 그 어떤 문건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뭐 안기부 수사 발표는 그대로 그걸 수용한다 해도 믿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네. 지금은 그 북한 관련 자료들이 많이 음. 국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네네. 예? 그 당시 안기부 수사나 김현희 진술이 얼마나 이렇게 잘못됐는가, 거짓이었는가가 이제 금방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 다음에 김현희는 이제 그렇게 주장되고 있죠. 자기는 북한 공작원이고 노동당원이다. 네. 이렇게 스스로도 주장하고 있고 안기부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북에서 가장 중시하고 명예롭게 생각하는 게 노동당원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그 관련 주장이 또 일치하지 않는다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관련 얘기를 좀 예. 해주시죠. 우선은 그 김현희는 본인이 북한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어떤 증거 또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노동당증 번호, 네. 노동당증 번호는 노동장원들은 우리 마치 그 군대 갔다 오면 군번을 네. 잊지 않듯이 기억하듯이 이 노동당증은 자기 생명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 노동당증 번호를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김현희는 노동당증 번호를 기억을 못하고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뭐 그거는 우리가 좀 차치하고더라도 입당일, 자기가 조선 노동당에 입당했다는 날짜가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입당일은 그 뭐 노동당원이 되기가 쉽지는 않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럼 입당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로 그럼요.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인데 예. 그 날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김현희가 직접 쓴 진술서. 네. 예, 자기 입당일을 1982년 4월 15일 날 입당 연월일 썼습니다. 자필로 쓴 겁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입당일이 또 바뀝니다. 네. 김현희가 직접 그린 당증입니다, 이게. 이 당증을 보면은
1984년도 4월 15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2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스스로 진술한 내용에서도 2년 차이가 지금 네. 나는 그 날짜 그렇죠. 주장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쓴 진술서는 1982년 4월 15일. 네. 본인이 직접 그린 당증에는 84년 4월 15일. 네. 예? 이거는 자기가 직접 쓴 거예요. 근데 2년씩 차이가 납니다.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예. 아니 그 왜 조작을 하려고 해도 그 정도는 못 맞출까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 김현희가 이게 입당을 했냐? 네. 그거부터 저는 좀 의문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김현희 사건 국선 변호사가 안동일이거든요. 네. 안동일 변호사. 이 안동일 변호사가 2004년도에 책을 썼습니다. 나는 김현희의 실체를 보았다. 이 책을 보면은 김현희 입당일이 1980년 4월 15일로 나와 있어요. 제일 빠른 날짜네요. 예. 지금까지. 김현희는 82년, 84년 얘기를 했는데 예. 여기서는 80년 4월 15일로 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선 변호사는 정확한 신상을 확인하고 변호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동일 변호사는 누구로부터 이 신원조회를 확인했을까요? 김현희죠. 그러니까 김현희는 자기 입당일을 세 가지 얘기한 겁니다. 그죠? 변호인한테는 80년도라고 하고, 또 다른 데는 82년도, 또 자기가 그린 그림에는 84년도. 이게 도대체 이게 어느 것이 맞는지 네. 본인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자, 그렇네요. 이 중요한 날짜를 뭐 날짜는 뭐 그렇다 치도 연도 자체까지 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또 이제 그 근거 자료가 될 것 같고요. 김현희라는 인물을 파악하는데 그럼요.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권 방송에서 지난 그 MBC에서 그 1월달에 특집 방송했죠. 김현희 특집 방송 한 거에 대해서 대항하는 방송을 제가 1월달에 했는데 그때도 이제 잠깐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새롭게 등장한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그 이름에 대한 얘기를 좀 예. 해주시죠. 이제 그 안기부 발표에 따르면은 김현희가 북에 있을 때 네. 그 중국어 선생이 이제 뭐 표 선생이다. 중국인 표 선생이 이제 중국어를 지도해줬다. 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또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우선은 그 안기부 발표문에 보면은 1985년 1월부터 7월 하순까지 용성 초대소에서 중국 교포인 표 선생으로부터 중국어 지도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표 선생입니다. 예, 이 안기부 발표문은 다 김현희 진술에 의거한 거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거 김현희가 얘기한 거죠. 자기는 표 선생으로부터 중국어 지도를 받았다. 이건 월간조선에도 그렇게 또 얘기했고. 예, 그런데 지난 1월 15일 MBC 그 대담에 나와서는 표 선생이 아니고 네. 마카오에서 북한으로 납치되어 온 여자 공영앵으로부터 중국어를 배웠다. 이 공영앵 이름이 고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월간조선에. 그래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어떻든 그 88년도에 조사받을 때는 표 선생으로 했다가 네. 이제 20년 후에 또 25년 후에는 공영이라는 이름 바뀌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중국어를 가르쳐 줬다는 거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다 김현희 진술문도 틀렸고 또 이런 공영행이나 표선생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 어떤 만들어진 네. 그런 어떤 시나리오가 있었다고 좀 봅니다. 안기부가 만약에 이 방송을 받겠지만 그러면 새로운 진술이 나오면 뭐 재조사를 하든가 아니면 공식적으로 뭐 조사 발표에 이제 그 수정을 가하든가 또 움직임이 있을 법한데요. 이런 새로운 증언들이 나오면 그런 게 없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김현희와 함께 칼 858기 폭파범으로 주장되어 온 김승일에 대한
김현의 진술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김승일의 죽음과 관련해서 김현의 진술이 이제 어떻게 달라졌는지 네.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김승일은 이제 김현희와 같이 그 한 공작조가 돼서 네. 뭐 움직였던 그런 그 파트너 남자 나이가 그 당시 69세, 70세 이렇게 늙은 네. 파트너라고 안기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김승일이는 그 바레인 공항에서 잡히자마자 이제 어떤 그 수사를 위해 준비하다가 네. 바레인 경찰은 이제 수사 준비하다가 뭐 이제 그 자살을 했다. 뭐 독약에 불을 먹고 네, 네. 그렇게 이제 안기부 발표했는데, 근데 그것은 이제 안기부가 발표한 내용이지 저희들이 그것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네. 아무튼 이 김승일이 그때 이제 바레인 공항에서 12월 1일 날 잡혀서 자살했다고 했는데 그 김승일 죽음에 대해서 김현희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레인 경찰 보고서 32항 마유미는 신이치는 김승일입니다. 네. 신이치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나 비통함을 내비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김현희는 바레인에서 김승일의 사망 사실을 이미 인지했던 것이죠. 파악하고 있었다는 예. 거네요. 네. 이건 이제 바레인 그 네. 조사 보고서입니다. 네. 바레인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고 있을 때 간호원들이 영어로 대화하는 내용을 듣고 김승일이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말을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김현희의 진술입니다. 이게 안기부 신문조서에서 예. 나온 얘기네요. 그러니까 김현희는 이미 바레인에서 김승일의 죽음을 알았다. 이렇게 말하자면 진술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바뀝니다. 저는 김승일이 독약을 어떻게 마셨는지는 보지 못했으나 제가 바레인에서 한국으로 인도되어 안기부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조사받을 때 수사관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신문조서에서 네.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압송되기 전에 이미 김승일의 죽음을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해놓고 네. 여기 검찰 신문조서에 와서는 한국에 압송된 후에 조사받는 과정에서 수사관한테 들었다. 이렇게 서로 앞뒤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네. 믿을 수 없는 그런 진술이고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김현희는. 자, 그 다음에 김승일의 이름이 본명인지 가명인지 이런 주장도 여러 가지 번복되었다고 하는데요. 그거 예. 좀 말씀해 예, 주시죠. 그렇죠. 이 안기부 수사를 받을 때 이게 최초죠. 1987년 12월 23일에 이제 들어오고 나서 네. 8일 만에 네, 네. 이제 처음 입을 열 때라고 하는데 그렇죠. 네. 김승일의 이름은 실제 이름입니다. 그건 가명이 아니고 실제 김승일이 본명이다. 그게 자필로 지금 진술한 겁니다. 예. 네. 또 검찰에 가서도 실제 이름은 김승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다시 이걸 말을 바꿉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승일은 가명이라고 알고 있으며 초대소에서는 절대로 본명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승일이 실제 이름이라고 해놓고 검찰 신문조사에서는 또 가명이라고 네. 이렇게 자기 증언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번복을 했을까? 그거 한번 추리가 좀 필요한 거네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대책위 조사팀에서 네. 그 안기부 수사 기록과 그리고 김현희 이런 진술문 이거를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그 조사하고 또 분석하고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자료를 확인해서 비교해 본 결과 김현희는 26년 내내 계속해서 말 바꾸기를 하고 있고 또 틀린 진술을 하고 있고 이렇게 어떤 거짓으로 계속 지금 자기 어떤 물증을 제시했던 것에 대해서 이 칼 858개 사건은 반드시
이 수많은 거짓에 대한 재조사, 음. 정확한 진상이 무엇인지를 다시 밝혀야 됩니다. 이건 그냥 유야무야 시간이 흘렀다가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니죠. 네. 예. 자, 여기까지인데요. 오늘은 오늘 이제 최정예 북 공작원으로 선전되어 오고 주장되어 온 김현희의 진술이 얼마나 한심하고 왜곡되고 조작되었는가, 그런 것으로 얼룩져 왔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가지고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게 그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오늘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26년이 흐른 사건인데 여전히 희생자들 가족들이 있고 사건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진실은 은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밝혀내는 것이 뭐 한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평화통일 이런 것들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다. 그럼요. 예.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정보원의 조작 사건, 그 대선 개입 사건의 예. 뿌리를 자를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주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뵈야 될 텐데요. 네. 오늘 방송 관련해서 또 그 시청자들에게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저희 이 방송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우리 시청자 또 국민들에게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칼 858개 사건의 뿌리는 전두환입니다. 이 전두환 그 정권 7년의 그 기간 동안에 숱한 그 간첩 조작 사건, 그리고 그 평화의 댐 사기 사건, 네. 이런 온갖 그 안기부가 개입돼서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고 사기친 사건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바로 이 칼 858개 사건은 전두환의 마지막 그 시기 말기에 발생한 그야말로 마지막 최대의 사기 사건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그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면 이번 지난 그 작년 12월 19일 날 있었던 그런 그 18대 그런 국정원이 개입한 이런 부정선거의 이런 뿌리를 우리가 앞으로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26년 전에 13대 대선 부정선거와 18대 대선 부정선거는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사건이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쉽게 넘어간다면 앞으로 이 국정원은 또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그러한 그 부정선거 또 조작 사건을 벌일지 우리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록 이 지난 사건이지만 끊임없이 우리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진상규명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믿을 수 없는 김연의 진술이라는 주제로 특집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칼 858개 진실을 규명하는 그날까지 저희도 계속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결되는 건데 이 2007년도 과거사 진실이가 김현희를 직접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그것을 수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설치된 그 위원회인데 네. 국정원 과거사 위원회인데 여기에서도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 칼 858개 사건은 그 국정원의 존립이 걸려 있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에요. 비중 있는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진실이 밝혀지면 국정원은 이제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이제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칼 858개 사건의 진상 규명을 끝까지 이것을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하고 또 반대하는 입장이 있죠. 그래서 이 사건 저희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국정원이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렇죠. 거듭나게 되면 이번에 대선 그 장난질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건이 현재적 의미가 있다 그럼요. 이런 말씀드린 거고 예. 그 아까 초반에 이제 이 그 결정적 사진 증거라고 제출한 그 화동 사진이 그게 이제 공개되자마자 논란이 됐던 게 그 귀 모양 때문에 논란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김현희 귀는 칼 귀인데 예. 뭐 사진의 귀는 뭐 그렇지 않다. 둥그런 예, 복귀입니다. 복귀라.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논란이 계속되니까 이거를 갑자기 이동복이라는 구원 투수가 나와가지고 그렇죠. 논점을 확 바꿔버리는 그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핵심 증거물들이 이제 더 이상 증거 능력을 상실해 버린 음, 그런 이제 이 화동 사진입니다. 예. 그 다음에 꽃다발 증정 날짜도 이제 오락가락했다 이런 네. 건데요. 예. 네, 그건 어떤 건가요? 예, 그 안기부 수사 발표문 그리고 그 일본 기자 하기와라료 그리고 요미우리 신문 네, 에서는 이제 꽃다발을 전달한 날짜가 1972년 11월 2일로 네,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서 다 바뀝니다. 2004년도에 국정원이 답변서가 왔는데 그 답변서에는 1972년 11월 4일 날 그 김현희가 남측 대표에게 꽃다발을 주었다. 네, 이동복도 2008년 11월 25일 날 또 자기 칼럼에서 11월 4일 날 받았다. 네. 11월 2일은 우리 남측 대표가 평양회담에 도착한 날이고 11월 4일은 회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날입니다. 네. 이렇게 꽃다발을 전달을 한 날짜도 오락가락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김현희는 그랬어요. 김현희는 긴수서에서 날짜를 지정하지는 않았거든요. 11월 정도에 11월 달에 꽃을 전달했다고 얘기했는데 네. 지금 안기비 공식 발표에서는 12월 1일로 딱 그 지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후에 이제 번복이 됐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안기부가 지금은 이제 국정원 이름만 바뀌었지 않습니까? 응? 같은 그 안기부입니다. 같은 국정원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수사한 주체인데 음. 자기들 스스로가 이렇게 서로 날짜가 다 바뀌고 서로 다른 말을 하고 또 이동복 씨는 안기부 특별보좌관입니다. 안기부장. 네. 그 이게 안기부 출신입니다. 음. 예? 같은 안기부 집안끼리 서로 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안기부가 콩가루 집안이든가 아니면 안기부 내에서 어떤 역할 분담 이런 네. 거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이제 김현희 진술문이나 안기부 수사 발표문이 이게 26년 내내 계속 바뀝니다. 이 어떤 일관성이 없이 그냥 그 시도 때도 없이 그게 바뀐다는 거. 이것은 이미 진실성을 잃었다는 것이고 네. 신뢰를 이미 다 상실하는 것입니다. 예, 이걸 어떻게 이걸 믿으라고 네. 국민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가? 예, 그럼 그 다음에 김현희의 출생지 논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경찰 조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경찰 조사 그 받아보면 조사받기 전에 기본적으로 하는 게 인적사항 조사죠. 그렇죠. 이름이 뭐고 주민번호가 뭐고 고향이 어디고 뭐 신원을 가족- 정확히 파악해야죠. 그래야 그 조사에 그 이제 신뢰성이 있는 거고 예, 내가 누구를 조사하고 있다. 이게 기본 기초적인 자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사의 근간이 되는 거고 그래야 재판도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누구 몇 월 며칠 생 예. 고향 어디 가족관계 누구 이 사람을 이 사람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 이게 기본 순서 아닙니까? 근데 그런 기본적인 인적 사항도 제대로 조사하고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조사가 이어졌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출생지 관련한 논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참 그 김현희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네. 우선은 김현희 스스로가 몰라요?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서 태어난지도 몰라요. 비극입니다. 예. 그리고 또 설사 자기가 어떻게 기록을 했어도
바뀝니다, 계속. 어? 참 이런 여자가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녔고 그 엘리트로서 조선 노동당에서 선발됐고 또 아주 그 정예 공작원으로 칼 858기 이 엄청난 이 항공기 테러 사건에 투입이 됐고 자기 출생지도 모르는 또 자기 주소도 집 주소도 모르는 이러한 무식한 여자가 정예 공작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이 참 놀라울 정도입니다. 김현희 출생지를 보면은 김현희가 1987년 12월 23일에 이제 자기가 직접 자필로 자필 진술서에서 진술서에서 주소를 씁니다. 평양 대동강 구역 동신동. 그리고 안기부 수사 발표 88년 1월 15일자에 보면은 다릅니다. 평양 동대원 구역 동신동입니다. 평양의 동신동이 하나인데 김현희는 대동강 구역, 안기부는 동대원 구역. 이게 다릅니다, 서로가. 누가 맞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구글에 예. 찾아봤습니다. 구글 네. 지도를 통해서 찾아봤는데 예. 동신동은 예. 동대원 구역, 예. 안기부 수사 발표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현희는 25년간 이북에서 살았다는 그 여자는 자기 주소를 모르고 안기부가 그것을 틀린 것을 수정해 주죠.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칼 858기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김현희의 진술이라는 제목인데요. 자, 저희가 몇 차례 칼 858기 관련한 이 특집을 계속 다뤄오고 있습니다. 축구방송 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냐? 여러분들 뭐 최근에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소식들을 다 듣고 계실 겁니다. 자, 이런 국가 권력, 국가 기관, 정보 기관이 이런 행태들을 벌이고 있는 출발점이 무엇일까? 자, 우리가 역사에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정원의 전신인지 안기부죠. 안기부가 이 칼 858기 사건처럼 사건의 조작, 은폐, 왜곡에 앞장서 있고 그 사건의 진실이 아직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고 역사적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가 오늘의 국정원 사건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렇게 저희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칼 사건의 이제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 이것이 비단 과거의 역사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 그리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오늘의 한국의 정치 권력의 행포를 청산하는 현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건의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김현희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없는가, 오락가락 해왔는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가지고 또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칼 858기 시민대책위원회 신성국 신부님 모시고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네, 이번에 국정원에서 작년 12월 18대 대선과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 그 대선 관련 개입 사건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우리 국민들의 그 선거를 그렇게 국정원이 개입하고 또 정보기관이 그런 여당에 유리한 그 입장에서 행동했다는 것은 국기를 문란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근데 이 2012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25년 전에도 그와 같은 그런 그 국기문란에 해당되는 중대한 범죄를 안기부가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칼 858기 1987년 11월 29일 칼 858기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에 그 안기부는 무지개 공작이라는 그 기획 작품을 만들어서
이 칼 8582 사건을 당시 13대 대선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 국정원 안기부 이런 국가기관의 이런 그 선거 개입 사건이 아직도 지금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고 또 문란하게 하는 것은 이 칼 8582 사건의 이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계속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간이 25년이 지났지만 그러나 이 칼 8582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저희들의 노력은 멈출 수 없다. 왜? 이것이 매듭짓지 않고서는 앞으로 이런 사건 얼마든지 또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매듭짓기 위해서 이 칼 8582 사건 진상규명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김현희가 그 얼마나 많이 말을 바꾸고 또 자기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가 그런 구체적인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꽃다발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저 정도 연배이시면 TV 화면에서 그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화동이 남측 대표한테 이제 꽃다발을 전해주는 사진, 이 사진이 아마 기억에 남으실 텐데 이게 대표적인 논란 중에 하나입니다. 화동 김현희가 꽃다발을 누구한테 줬다 이제 이런 건데요. 당시 이제 안기부 수사 발표 내용과 추후 이제 번복된 주장들이 이제 복잡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 당시 그 안기부가 김현희는 북한 여자다라는 그 물증으로 이제 몇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 핵심 물증 하나가 김현희가 그 중학교 1학년 때 그 1972년 11월 2일에 남북 조절위원회 그 평양 회담에서 남측 대표에게 꽃다발을 주었다. 화동이다. 이렇게 이제 안기부 발표하면서 화동 사진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번복됐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은 그 김현희 자필 진술서입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 평양회담에 참석하는 남조선 대표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하였으며 이렇게 김현희 자필 진술서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김현희 진술을 바탕으로 안기부는 수사 발표를 할 때 그 사진도 증거물로 제시했습니다. 네. 저 사진은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예. 이제 저기에 안기부가 제시한 이 사진의 그 이제 아래 부분에 그 안기부 측에서 이렇게 간단한 이 사진 관련된 기록을 남겼는데 설명을 해놨네요. 거기에 이제 1972년 11월 2일 남북 조절이 2차 회담 평양에 도착한 그 아측 대표, 그러니까 남측 대표죠. 아측 대표 장기영에게 화환을 증정하는 피의자라고 돼 있죠. 저 꽃다발 받는 사람이 장기영 씨라는 거고 꽃다발 주는 사람이 김현희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안기부가 수사를 발표하면서 증거 사진도 제시했죠. 우선은 이제 그렇게 장기영 대표에게 김현희 꽃다발을 줬다는 이런 안기부 발표문, 또 월간조선에서도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9년 5월호 조갑재 기자가 김현희는 말한다 라는 그
연재를 했군요. 예, 네. 제목에서 연재를 했죠. 네. 500일에 걸친 김현희 증언의 최초 공개. 거기서도 화동 김현희는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전달하였다. 네. 예. 안기부 발표, 김현희 진술문, 그다음에 월간조선 이렇게 모두가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주었다고 이제 네, 거기까지는 변화가 없어요. 예,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바뀝니다. 1994년 5월 5일자 뉴스메이커에서 이동복, 이동복은 그 전에 그 안기부장 특보, 그러니까 그 있었죠. 사건 당시에 안기부 특보였다는 거죠. 예, 예. 예, 이 이동복이가 남북 조절이 그 회담에서 본인이 김현희에게 꽃다발을 받았다. 장기영이 아니고 자기가 받았다. 예, 이동복으로 바뀝니다. 네. 요건 이동복 씨 주장이죠, 지금 현재까지. 그렇죠. 예. 이동복은 계속해서 94년 이후로 이제 본인이 그 당시 꽃다발을 받았다. 장기영이 아니다라고 계속 그렇게 여러 가지 그 저수를 통해서 기고를 통해서 발표하고 있죠. 안기부와 월간조선의 주장을 뒤집는 그렇죠. 그런 증언입니다. 예. 그래서 이동복의 미로찾기 에서 같은 그런 또 자기 주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김현희가 이동복에게 쓴 편지 내용인데, 안녕하세요. 저는 칼 8582 폭파 사건의 장본인인 김현희입니다. 저는 대표님을 1972년 11월 남북 조절이 남측 사절단으로 평양에 오셨을 때 화동으로 참석하여 처음 배웠고, 서울에 와서는 대표님께서 안기부 특보로 계실 때 두 번째 배웠습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이동복에게 자기가 화환을 줬다라고 김현희가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내용을 딱 보니까 편지 내용에서 직접 전달은 했다고 표현은 안 했고, 예. 그때 이제 이동복을 받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조사 과정에서 아마 본 것 같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예. 월간조선 2009년 2월호 에서 이제 또 김현희를 인터뷰합니다. 조갑재 기자 김현희에게 묻습니다. 김현희 씨가 그때 꽃을 준 상대가 이동복 맞습니까? 김현희가 예, 이 선생님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전에도 기분들에게 꽃을 전달하러 자주 나갔습니다. 캄보디아 시아누크 왕이 왔을 때 등등. 그런데 남한 손님은 처음이라 교육을 단단히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본인이 김현희가 이동복에게 주었다. 그것을 답변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월간조선이 이렇게 김현희, 월간조선 모두가 다 말을 바꿨습니다. 이동복으로. 이런 그 수사 발표문이 바뀔 경우는 그 안기부 국정원이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왜 이것이 바뀌었는지를. 그러나 그런 해명이 지금까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정원은 더 또 황당한 답변을 보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 화동 부분에 대해서 1988년 1월 15일 안기부 수사 보고에서 발표한 사진의 화동은 김현희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아까 장기영 씨한테 꽃다발을 주는 그 사진에서 네. 그 꽃을 전달한 사람이 김현희가 아니다. 아니었다라는 그렇죠. 주장이에요. 예, 그 국정원이. 자체가 사진이 증거가 아니라는 그렇죠. 얘기죠. 예. 그러니까 안기부가 제시했던 그 화동 사진의 네. 그 물증을 2004년도에 와서 국정원이 폐기시킵니다. 예. 그걸 뒤집습니다. 예, 바로 이 사진은 이제 2006년도 8월에 국가정보원,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한 발전위원회 네. 예, 중간 발표입니다. 칼 888선 중간 발표.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국정원 그 과거사 진실에서도 이 사진들은 확인되지 않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증거 사진으로 제출된 데서 나오는 김현희가 자신이 아니고 네, 또 안기부가
확인하지 않고 예. 언론 홍보 과정에서 빚어진 착오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그 88년도 공식 수사 발표할 때는 이것이 마치 진실인 양, 그죠? 어떤 확증적인 증거물인 양 제시하더니 네. 지금 와서는 이것이 다 아니다. 음, 확인된 바 없다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그 허위로 또 부실하게 음, 안기부가 수사해놓고 지금 이 칼 858기 진상규명에 있어서는 끝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요. 참 정말 우리 115명의 우리 가족회 그 피해자 가족들 또 우리 국민들 이렇게 우리를 속인 것이죠. 네. 네? 그 안기부와 국정원이요. 예, 그리고 역시 또 그 국정원 과거사 진실위에서도 최종 발표할 때 김현희가 왜 두 차례나 자신이 아닌 소녀를 자신이라고 진술했는지에 대해서는 김현희 진술 외에는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음. 네. 예, 그러니까 김현희의 진술을 또 확인 절차를 거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진실위원회에서. 네. 네. 그러니까 이 국정원 과거사 진실위가 2007년 10월 24일 날 최종 결과를 발표했는데 음, 이거는 최종 결과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김현희를 직접 면담하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김현희를 조사하지 않고 음, 어떻게 최종 결과가 발표될 수 있는가? 아무것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그 일반적으로 과거사위처럼 의문사로 그냥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게 결론 난 것도 아니죠. 이게. 그렇죠. 예, 예. 음, 그래서 그러니까 김현희의 진술에 의존해서 그 안기부 수사가 발표가 됐는데 네, 이거를 재조사하려면 또 다시 진술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절차 없이 네.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김현희 모든 조사의 그 출처, 음, 그리고 모든 그 수사 기록의 원본은 김현희라고 하는데 예. 그 김현희 진술이 이렇게 다 무너졌고 김현희 진술이 다 거짓말로 드러났으면 결과적으로 안기부 수사 기록도 다 거짓으로 할까요? 1년 정도는 뭐 체크할 수도 있겠다. 뭐. 글쎄요. 예, 그래 뭐 하여튼 뭐 일단 이게 네. 저희들이 확인된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딸의 심정이라는 음, 영화에 본인이 이제 출연했다거든요. 네. 김현희는 본인 진술은 1972년 11월 경에 네. 딸의 심정이라는 영화에 출연했다. 그런데 이것은 2년 전 1970년에 이미 제작 상영됐어요. 네. 2년 전에 이것을 그 북한 영화 그리고 거짓말이라고 유영호 씨가 쓴 이 책에 이것이 다 그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2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72년 11월 경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월까지 기억하고 있다면 네. 이거는 거의 확신하고 있던 주장인데 그렇죠. 2년 전에 벌써 상영이 된 영화였군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당시 그 1980년대는 어떤 우리가 그 북한 관련 자료라든지 그러한 그 어떤 문건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뭐 안기부 수사 발표는 그대로 그걸 수용한다 해도 믿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네. 지금은 그 북한 관련 자료들이 많이 음, 국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네, 네. 그 당시 안기부 수사나 김현희 진술이 얼마나 이렇게 잘못됐는가 거짓이었는가가 이제 금방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다음에 김현희는 이제 그렇게 주장되고 있죠. 자기는 북한 공작원이고 노동당원이다. 네. 이렇게 스스로도 주장하고 있고 안기부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북에서 가장 중시하고 명예롭게 생각하는 게 노동당원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그 관련 주장이 또 일치하지 않는다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관련 얘기를 좀 예. 해주시죠. 우선은 그 김현희는 본인이 북한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어떤 증거 또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노동당증 번호, 네. 노동당증 번호는 노동장원들은
우리 마치 그 군대 갔다 오면 군번을 네. 잊지 않듯이 기억하듯이 이 노동당증은 자기 생명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 노동당증 번호를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김현희는 노동당증 번호를 기억을 못하고 음.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뭐 그거는 우리가 좀 차치하고더라도 입당일 자기가 조선 노동당에 입당했다는 날짜가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입당일은 그 뭐 노동당원이 되기가 쉽지는 않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럼 입당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로 그럼요.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인데 예. 그 날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김현희가 직접 쓴 진술서. 네. 예, 자기 입당일을 1982년 4월 15일 음. 날 입당 연월일 썼습니다. 자필로 쓴 겁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입당일이 또 바뀝니다. 네. 예? 김현희가 직접 그린 당증입니다, 이게. 음. 이 당증을 보면은 1984년도 4월 15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2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예. 네. 그러니까 스스로 진술한 내용에서도 2년 차이가 지금 네. 나는 그 날짜 그렇죠. 주장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쓴 진술서는 1982년 4월 15일. 네. 본인이 직접 그린 당증에는 84년 4월 15일. 네. 예? 이거는 자기가 직접 쓴 거예요. 근데 2년씩 차이가 납니다.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예. 아니 그 왜 조작을 하려고 해도 그 정도는 못 맞출까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 김현희가 이게 입당을 했냐? 네. 그거부터 저는 좀 의문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김현희 사건 국선 변호사가 안동일이거든요. 네. 안동일 변호사. 이 안동일 변호사가 2004년도에 책을 썼습니다. 나는 김현희의 실체를 보았다. 음. 이 책을 보면은 김현희 입당일이 1980년 4월 15일로 나와 있어요. 제일 빠른 날짜네요. 예. 지금까지. 김현희는 82년, 84년 얘기를 했는데 예. 여기서는 80년 4월 15일로 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선 변호사는 정확한 신상을 확인하고 변호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동일 변호사는 누구로부터 이 신원조회를 확인했을까요? 김현희죠. 그러니까 김현희는 자기 입당일을 세 가지 얘기한 겁니다. 그죠? 변호인한테는 80년도라고 하고, 또 다른 데는 82년도, 또 자기가 그린 그림에는 84년도. 이게 도대체 이게 어느 것이 맞는지 네. 본인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자, 그렇네요. 이 중요한 날짜를 뭐 날짜는 뭐 그렇다 해도 연도 자체까지 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또 이제 그 근거 자료가 될 것 같고요. 김현희라는 인물을 파악하는데 그럼요.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권 방송에서 지난 그 MBC에서 그 1월달에 특집 방송했죠. 김현희 특집 방송 한 거에 대해서 대항하는 방송을 제가 1월달에 했는데 네. 그때도 이제 잠깐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새롭게 등장한 이름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 이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제 그 안기부 발표에 따르면은 김현희가 북에 있을 때 네. 그 중국어 선생이 이제 뭐 표 선생이다. 중국인 표 선생이 이제 중국어를 지도해줬다. 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또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우선은 그 안기부 발표문에 보면은 1985년 1월부터 7월 하순까지 용성 초대소에서 중국 교포인 표 선생으로부터 중국어 지도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표 선생입니다. 예, 이 안기부 발표문은 다 김현희 진술에 의거한 거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거 김현희가 얘기한 거죠. 음. 자기는 표 선생으로부터 중국어 지도를 받았다. 이건 월간조선에도 그렇게 또 얘기했고. 예, 그런데 지난 1월 15일 MBC 그 대담에 나와서는 표 선생이 아니고 네. 마카오에서 북한으로 납치되어 온 여자 공영앵으로부터 중국어를 배웠다. 이 공영앵 이름이 고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월간조선에. 그래서 그래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어떻든 그
88년도에 조사받을 때는 표선생으로 했다가 네. 이제 20년 후에 또 25년 후에는 공영이라는 이름 바뀌어요. 음. 그럼 도대체 누가 중국어를 가르쳐 줬다는 거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다 김현희 진술문도 틀렸고 또 이런 공영행이나 표선생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 어떤 만들어 네. 참 우리 친절한 안기부입니다. 김현희 그 1심 재판 기록에 기재된 출생지 얘는 이제 평양 동대원 구역 동신도로 나왔죠. 네. 예. 그러니까 주소까지 찾아주는 우리 국정원 예. 재판부. 예, 예. 다 이렇게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김현희는 자기 주소를 모르는데 네. 우리 국정원은 안기부는 그 사람의 주소까지 다 이렇게 친절히 다 추정해주고 있습니다. 최첨단 정보 기관입니다. 네. 김현희의 하느님이라고 그 조갑제하고 정우승이가 이 책을 썼죠. 네. 네. 여기서도 동대원 구역 동신동으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 그 출생지가 아주 참 재밌는 것은 김현희는 일관되게 대동강구역 동신동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 안기부가 수정을 해줘도 예. 초주일관. 이 책이 지금 김현희가 쓴 고백록 네.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 이게 1991년 6월 1일에 출간된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안기부가 몇 차례 수정을 해줬어요. 네. 동대원 구역 동신동이다. 네. 근데 김현희는 처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그 진술서에도 대동강구역 동신동. 굳이 대동강구역. 예, 아주 끝까지 고집합니다. 그리고 91년도 말하자면 이제 노태우한테 대통령 특별 사면을 받고 쓴 이 책. 네. 자기 고백록에도 또 대동강구역. 계속 틀린 주소를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김현희는 북한을 모르는 자기가 진짜 이 대동강국에 동시에 태어났으면 동대문구에 태어났으면 대동강국을 쓸 수가 없는데 계속해서 고집하는 거 보니까 김현희는 북한을 모르고 과연 이 사람이 평양에서 태어났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또 이 김현희 고백록에 보면은 출생지가 다른 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책인데 같은 책에 출생지가 지금 다르게 페이지가 또 다른 데서 네. 자기는 개성 부간동 애갓집에서 태어났다. 네. 이렇게 나왔어요. 출생지가. 네. 그동안 평양이라고 했다가 또 개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아니까 이제 그 뱃속에서 딱 나올 때는 외갓집에서 이제 태어났지만 출생을 했는데 네. 주소지는 뭐 평양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네. 그것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겠죠. 네. 자, 이제 우리가 다른 이제 객관적인 또 어떤 증거 자료가 이게 위키피디아 영문판입니다. 네, 네. 위키피디아 영문판을 찾아봤더니 김현희 1962년 1월 27일 생일은 똑같네요. 네. 네, 생일은 같습니다. 김현희에 대해서 이 사전에서는 개성. 김현희 was born in 개성, North Korea. 예. 네. 여기서 개성으로 출생 대에서 나오죠. 이 위키피디아의 어떤 출처는 분명히 자기들 나름대로 김현희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여기 기록했을 겁니다. 사전이기 때문에 네, 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근데 왜 위키피디아는 평양이 아닌 개성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을까? 이거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가족 관계에서도 또 의문이 또 생긴다고 하는데요. 네. 네, 어떤 것인가요? 안기부 발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가족상에 대해서 그 김현희는 이남 이녀 중 장녀다. 네.
그 김현희 언니가 없죠. 그죠. 장녀. 장녀니까 언니 여동생 뺀이 없습니다. 네. 이게 계속 그 다른 자료에도 나옵니다. 이제 이남 이정은 장녀로 나오죠. 이거 안기부 수사 발표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현희가 스스로 이제 이남 이녀준 장녀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2012년 1월 29일 그 데일리 NK에 나온 그 기사 내용을 보면은 그 탈북자 최원성 이 가명입니다. 네네. 이 사람이 1월 28일 데일리 NK 그 기자와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현희 친언니도 사망했고 남동생만 공장에 다니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김현희에 대한 진술을 해줬어요. 네. 친언니면 친언니는 장녀가 아니죠. 예, 김현희는 차녀죠. 네. 김현희가 장녀가 아니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것이 진실인지. 둘 다 진실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둘 다 서로 얘기가 다른 예, 상황이죠. 네. 자, 가족 관계까지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인 인적 사항 자체가 부정확하고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조사가 끝났고 그렇죠. 발표가 되고 재판까지 이어졌던. 그래서 네, 도대체 누구를 조사한 것이냐, 네, 이 공권력은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영화 출연 얘기가 있어요. 네. 김현희가 이제 북에 있을 때 영화에 출연했다 이런 그 주장들을 계속 해왔단 말이죠, 김현희가. 근데 요 주장을 이제 번복하는 자료가 또 확보가 되셨다고요. 네. 기부 발표 또 김현희 진술문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현희는 인민학교 2학년 때인 1970년 여름과 중학교 1학년 때인 1972년 11월경 사회주의 조국을 찾은 영수와 영옥이라는 영화, 딸의 심정이라는 영화, 이 두 편의 영화에 아역배우로 출연했다고 진술했다. 네. 이 진술이 과연 맞는가 저희들이 확인해 봤습니다. 김현희가 1970년에 아역배우로 출연했던 영화 사회주의 조국을 찾은 영수와 영옥이, 이것을 김현희는 1970년에 출연했다고 나왔는데 네. 요것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1969년도에 제작되고 사용됐습니다. 음, 여기 이제 이 옆에 요 지금 사진은 이게 이제 그 조선 예술이라는 그런 잡지입니다. 월간 잡지. 네네. 북에서 나오는 조선 예술이라는 월간 잡지에 이 여기 사회주의 조국을 찾은 영수와 영옥이가 1969년 네, 제작됐다. 69년. 예, 69년이라고 나와 있네요. 나왔죠. 그러니까 이 김현희 진술은 70년인데 이건 이미 1년 전에 제작 상영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김현희 진술과 전혀 다르다는 1년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허용을 해줄 수도 있을